네, 좀 쉬셨나요? 이제 이어서 해봅시다.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 어, 그 쉬는 시간 전까지는 이제 계절별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아니지,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은가, 뭐 이런 얘기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진짜 막 토로하듯이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밤중에 잠이 없어. 정철이든 누구든 다들 잠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안 봤으니까 몰라. 여튼 불면증이겠지. 그치? 고민이 많아서 입을 두르고 일어나 앉아. 뭐 잠자다가 깨서 이제 또 잡념에 빠진다는 그런 느낌.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그치 자기가 지금 이렇게 유배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앞으로 내 평생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아, 이분은 자손도 없나 봐요. 그래서 더 외롭네. 그치? 그래서 자손도 없고 거기다가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일이 있으며 나를 돌봐줄 자손 자식도 없고요. 뭐 아내도 없나? 여튼 이런 습한 바다에서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 한들 누구 하나 나를 구해주고 간호해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서리법 정말 많이 쓰고 계시죠? 말이 연결되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까지는 그 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결어미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누가 있을 것이며 아무도 없고 반개에 있는 내 집, 집이 반개라고 하는 곳에 있나 봐요. 내 집 비어 있는들 누가 지킬 곳 또 서리법 쓰였죠. 아무도 우리 집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 자손도 없으니까 하사받은 천권의 책 하사받았다라고 하니까 윗사람에게 받은 거니까 임금에게 받은 거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뭐 상처럼 주신 건가 봐. 그치? 그렇게 받은 천권, 많은 거겠죠. 천권의 책이 고각에 있대요. 고각은 말 그대로는 높은 누각인데 여기서는 이제 집으로 해석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집. 그래서 천권의 책이 우리 집에 묵혀 있는데 그게 아무도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존벌레를 다 먹는다 한들 그 누구라서 포쇄하며 포쇄라는 말 뒤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막 존벌레 먹고 책이 이제 막 눅눅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다시 뽀송뽀송하게 해줄 그러니까 관리해줄 그 누가 관리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며 없다 이거죠. 이것도 서리법.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이분.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 버린들, 우리 집에 있는 뜰, 정원에 이제 꽃이 가득 피게 이제 심어놨나 보지. 그 꽃을 누군가가 와서 함부로 막 다 베어버린다고 한다 한들, 그것을 누가 하지마! 라고 금하게 할 것인가. 아무도 금하게 할 사람이 없다. 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전히 서리법도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와 있으니 우리 집은 뭐 거의 완전히 망해가는 집이 되고 그렇다 한들 누가 하나 뭐 슬퍼하거나 그것을 뭐 대신 관리해 준다거나 이럴 사람 아무도 없고 아 비참하다 내 신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그래서 근데 천하에 죄 없느니 나밖에 또 있을까? 굉장히 이분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신 것 같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나밖에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서리법.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전과가 있다 막 이러셨잖아요. 뭐 그 전과라는 게 꼭 엄청난 그런 거보다 뭐 같은 걸 좀 어기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다들 조금 그 티끌 같은 죄들이 사람이라면 다 있을 건데 나는 그런 죄조차도 없다. 자신의 완전 무고함.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난 지금 너무 억울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주 문왕이 기산 다스릴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인의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이건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나라의 문왕은 이제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성군이신 거죠.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 지금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계시는 시대라면 그렇다면 나를 가장 먼저 다시 천거해 주실 텐데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불러 주실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님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비교한 게 좀 찝찝했나 봐. 그러면서 천지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대유법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나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흔히 뭐 고립무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얘 지금 홀을 단신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한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님 아니시면 우리님 우리 임금 님 아니시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역시 나를 불러주실 분은 우리 님밖에 없고 우리 님은 현명하시고 성군이실 테니 분명히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여기도 또 서리법 쓰이고 있네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우리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운이 불행하여 시운. 때식자에다가 운명, 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때를 잘못 만나서 약간 이제 임금을 탓하기보다는 어떤 그 운명론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은근슬쩍 보이는 거지. 그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운이 나빠서 불행하여 천리에 떠나시니 천리에 떠나신이니까 자기를 떠나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로부터 우리 님이 천리 멀리까지 떠나시게 되니 뭐 이런 느낌. 결국은 내가 유배 온 거지. 그치? 그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신세 외로운 줄 님이 모르실까? 님과 이렇게 멀리, 아주 멀리,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쵸, 맞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한테는 아무도 없고 우리 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님도 아실 텐데 이렇게 내가 외로운 것을 우리 님이 과연 모르실까? 아마 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철의 삼위인곡에서는 님이 모르실까? 막 이거는 아마 모르실 거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이런 쪽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기억나시겠죠? 삼위인곡 다들 공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나를 좀 알아주실 거야. 기억하실 거야.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내가 이제 잠들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의 잘못은 이거였던 거야.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 돼. 이거지. 그러니까 난 너무 우직했고 너무 망령됐었어. 인 거야. 근데 우직하다는 게 뭐예요? 우직하다는 게 이제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애가 이제 정직하고 좋긴 한데 좀 멍청할 정도로 정직한 거야. 솔직하고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님을 사랑하면 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고 다른 거는 좀 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뭐 임기응변이나 이런 걸 할 줄 모르고 이런 거지. 그게 내 본성이고 타고난 성격이고 망령됨. 여기서 망령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 충간, 간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님께 솔직하게 이건 잘하셨습니다. 이건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망령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직하고 너무 망령되었던 게 내 죄였지만 뭐로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던 건 그 근본을 생각하면 다 님을 위한 정성이었던 거지 그게 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라는 거죠. 변명 아닌 변명인 거죠. 그죠? 나는 우리 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지 뭐 다른 마음은 전혀 없었다.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같은 우리님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1월 해와 달이죠. 해와 달 같은 직유법 쓰였고 우리 님이 해와 달 같다면 되게 밝은 거야. 세상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하시고 이 세상을 잘 살피시는 이런 느낌이지. 성군이신 이런 느낌. 우리 님이 나를 굽어보지 않으실까. 여기도 서리법이네요. 굽어보셨으면 좋겠다. 굽어 살펴주소서. 뭐 이런 느낌, 기대, 바람 이런 거지. 날 살리시니 은혜를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기 생각하나.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살리시기는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주신 은혜. 결초보은이라는 말 아시죠? 사자성어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고사가 나오는 건데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풀을 묶어서 이제 그 사냥을 하지 못하게끔 해서 목숨을 구하게 하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튼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초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광주리의 가을 부채 이런 것도 별표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실까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채는 언제 써요? 여름에 더울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을이 되었어. 가을의 부채는 어떠한 존재일까? 쓸모없는 거죠. 그죠? 시원한데 부채가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가을 부채라고 얘기하면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다가 쑤셔 박아 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를 얘기할 때 가을 부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주리의 가을 부채는 자기 자신,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쓸모없는 나 자신이 내가 어느 날 다시 날 수 있을까? 또 서리법 쓰였네요. 날 수 있기는 할까? 내가 다시 등용이 되기는 할까? 뭐 이런 걱정, 근심이 담겨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뭐 혼자 있어야지 당연히 백두음을 슬피 읊고 백두음도 나와 있죠. 백두음 이제 딸은 첩을 얻는다고 하니까 아내가 원망의 마음을 노래로 불렀대요. 그쵸? 그래서 남편이 또 반성하면서 첩을 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니까 백두음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 이것도 이제 고사랑 연결이 된 거죠. 버림받은 여인이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님한테 버림을 받고 약간 좀 탓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노래를 슬피 읊고 뭐 이런 거지. 그리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장문부 또 고사 나오죠. 장문부는 여기 또 나올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무제의 비가 사마상여에게 그 황금을 주고 그 글을 산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장문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비가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님에게 사랑을 무지무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이라도 써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이거를 황금 주고 사야 되잖아. 근데 나는 황금이 없어. 유배지에 와서 황금이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 장문부를 살 돈도 없으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우리 님에게 뭘로 잘 보이지? 뭐 이런 거죠. 느낌 오시죠? 참 고사가 나오면 정말 참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체성 있고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늘 얘기하면서 작품을 보면 늘 중국 안에 있죠. 슬픈 일이에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이사리 또 서리법 쓰이고 있네요. 나는 그런 것도 살 수가 없어. 내 재주로는 어떻게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될지 참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그 정철이 했던 내용을 막
그 짜깁기 하듯이 막 좀 비슷하게 좀 쓰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옷을 지어요. 그죠? 여름에 지었었지, 정철도. 그치? 그래서 마름과 연으로. 마름, 연은 이제 그 연꽃이 피는 그 연식물, 그게 연이고요. 마름도 이제 그 뭐시기냐, 그 물에 떠 있는 식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 식물이에요. 그걸로 옷도리를 짓고 부용은 연에서 나는 연꽃이야. 연꽃으로 치마를 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배지에서 천이 될 수 있는, 옷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식물들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의상을 만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대꾸법 쓰였고요. 그렇게 치마랑 옷도리랑 만들어 저고리, 그치? 옷은 이제 저고리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지어서 상자 안에 두어 놨는데 그걸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봤자 누구를 위하여 단장할 거. 이것도 연지분 3인곡에서 나오는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서 단장할 거. 단장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님이 나를 보러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리법으로 또 자기 신세가 지금 굉장히 불쌍한 우리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님은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잘 나오는 이제 꿈 얘기가 나오죠. 참 이거는 하나의 법칙인가 봐. 그지?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꿈. 그치? 고향에 돌아갈 뭐 반개 혹은 뭐 이제 한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꿈을 꾸는데 벽해를 밟아 건너 풀을 벽자죠. 바다 해고 푸른 바다를 밟아서 건너 꿈속이니까 배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님을 모셔. 옥루 옥으로 만든 굉장히 화려한 누각을 얘기하는데 보통 임금님이 사는 그 누각을 옥루라고 하죠. 그 높은 곳에서 밤마다 님을 모셔. 그러니까 님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상황이 꿈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당 우불에 수답이 여향하니 뭐 밑에 열심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막 수다 떨면서 막 오늘 이랬어요. 오늘 뭐 저랬어요. 뭐 오늘 너 굉장히 예쁘구나. 뭐 선물이나 하나 해줄까? 뭐 명품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양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국 고사가 또 나오는 거죠. 가태부 또한 뭐야 그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무제가 다시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뭐 밤새 뭐 도깨비 얘기를 했다고 했나 귀신 얘기를 했다고 했나 효 문제가 그치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그 상황이 그 가태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꿈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만이라도 얼마나 지금 황홀하겠어. 그런데 어촌의 먼 닭소리에 깬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뭐 긴 잠 잤으니까 일어날 때 됐네요. 닭소리 뭐 그 꿈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 깰 때 됐으니까 깬 것도 있고 방해하는 요소라고 봅시다. 그래서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님 오금은 님에 대한 거 다 옥으로 막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옥 같은 목소리 뭐 뭐지? 옥쟁반 위에 구슬 굴러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소리인 거지. 우리 님의 목소리니까 귓가에 완연하고 꿈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거죠. 우리 님 어로향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대꾸적이고요. 어로향 뭐 우리 님의 뭐 향로 향기 뭐 이런 건데 여튼 냄새 그러니까 소리 청각적 향기 후각적으로 지금 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이 옷과 소매에 품었대요. 촉각화까지 시키고 있네요. 공감각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영탄적이고요. 꿈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직도 못 잊고 막 계속 곱씹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았는데 깬 게 좀 아쉽긴 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자신의 그 바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또 서리법 쓰이고 있고요. 진짜 이 꿈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가 될까? 두어라. 두어라가 사실은 원래 감탄사이고 영탄적 표현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됐다. 아유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됐다. 이거보다는 그냥 정말 감탄사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요게 이 글의 가장 키포인트 내가 쓰고자 했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님이 고치시기를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노라. 영탄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자신의 어떤 진심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 이제 고사나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험에 내거나 이런 건 약간 양아치 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진유라는 사람이 속삼이인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는지 그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됐을 듯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전 시가가 가면 갈수록 되게 길어지고 있죠. 거의 막 짜증이 그지? 그렇지만 참고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